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관한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워딩 그대로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민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책임까지도 수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결과까지도 예측을 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틀을 다 잡아주는 정도의 상황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꼈을 때 다 기획까지도 다 해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진짜 컨설팅인지, 본인들이 마을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에서 다 짜여진 대로 해준다라는 듯한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주인이 돼서 책임까지도 통감을 해가면서 실패도 겪어가면서 해야 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시민사회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단계까지 스스로 실행력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뭐 실행력 확보가 이제 좀 약간 좀 미약하기 때문에 행정이 또 거기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훈련과 이제 그런 것들이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참여예산에서 11페이지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기초 단계잖아요. 주민자치의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미 행정에서 조금 더 쉽게 이 제안서가 올라왔을 때 수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쉽게 알려줄 수 있다면 시민들의 그 제안서조차도 커트를 쳐버립니다. 그냥 이걸 이 정도 선에서 수정을 해주세요, 혹은 수정하는 방법조차 알려준다면 더 많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까 김혜영 의원님처럼 이 그 제안서들, 그 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번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을 때 어떤 내용을 불문하고 15, 16페이지 연속성을 봤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 평택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서부 지역이 항상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담중 국민체육센터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만 좀 서부 지역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 학습기기 및 교육 멘토 연계하는 스마트 스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참여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을
각 마을에 있던 거점을 활용해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요 내용이 사실 각 마을 거점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마을을 연계해서 했다는 느낌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아동센터 뭐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학습기기를 주고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멘토라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홈스쿨링 그 스마트 기기 이미 브랜드가 있는 그것만 그냥 지원하고 끝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내실을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교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학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참여를 했던 학부모님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마을 교사에 대한 부분,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17페이지에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개선을 통한 권역별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권역별 청소년 시설 그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고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그 가장 큰 시설로는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가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그런 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실시 설계 중이고 25년도까지 이제 준공을 해서 그 운영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요런 그 시설을 다시 이제 북부 지역에도 건립을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올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에 그 경기도 그 보조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진행이 좀 어려워서 이제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과 연계해서 곧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북부 지역을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건립할 예정이고요. 남부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지하 성면 제거 및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그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하 부분에 그 성면 부분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하기 때문에 이거 제거도 하면서 또 청소년 공간 확보도 하는 이런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저희는 그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센터, 무봉산 수련원 여기까지를 이제 청소년 시설로다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21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현황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 지금 그 효율적인 조직 4페이지 그 조직 운영에서 즉 군소음 보상 여기 좀 추진 실적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군소음 보상 진행상 지금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군소보상은 저희는 이제 인력 내려온 거 그 배정을 한 거고요. 배정만 하시는 거고? 예,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한명료과에서 자세히 추진하고 모르세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산업재해 제로 이 평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페이지인데요. 지금 내국인 노동자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쪽에 그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얼마 전에도 그 한솔 에코센터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런 그 나중에 뭐 보상이라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수사 쪽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사법기관에서 아직도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예. 위탁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처법 대상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아직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적이 아니세요? 예. 그럼 이거 어디서 이 어디 부서에서?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9페이지 그 지금 저희가 평택시하고 제천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올해 3월달에 맺은 거로 돼 있네요. 네, 저희가 갔습니다. 제천으로. 예. 그 저희도 그 저희 의회에서도 제천시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혹시 서로 이제 왕래가 이렇게 자주 제천시에서 저희 평택시에 방문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제 올해 그 3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고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했다가 3월달에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가 의장님 포함해서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관계 단체에서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계획은 상호 교류를 이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택 시민들이 많이 갑니다. 제천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뭐 관광 자원도 교류하고 그 농산물 팔아주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천 쪽에서도 우리 평택 쪽에 지금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왕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이제 교류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할 거로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또 맺은 지자체가 또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군하고 제천시하고 또 예, 있네요. 신안군이.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호 교류해서 좀 활발하게 서로 왕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저 뭐 우리만 일방적으로 뭐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좀 잘 협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민간군 협력 증진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 시민 개방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제 고덕에 네. 예전에 이제 연대 3대대에 있던 자리에 그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에 1대대하고 3대대가 예비군 훈련장을 각각 야외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야외 사격장이 있는 관계로 민원이 있고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국방부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그 169 여단에서 그 과학화 훈련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지하 사격 시설도 있고 영상 모의 사격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시설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들이 훈련을 안 하는 시기에 그때 시민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안보 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모의 사격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여활동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작. 지금 이제 7월 이제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이 진행 중이는데요. 또 끝나면 일단 제일 빠른 게 이제 8월달에 1회 이제 그때 시민들 모집해가지고 지금 개방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시민들이 좀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그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자율방범대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현재 그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30개 지대가 있고요. 그 한 개 지대당 보통
그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여러 사항을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관계 법령이 없었는데 그 올해 그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생겼습니다. 그 국회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생겨서 내년 4월달에 이제 1년간의 경과 규정을 갖춰서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좀 용이해질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 혹시 그러면 그 자율방문대 그 활동하는 지대하고 이런 좀 자료, 예, 그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좀 시에서 좀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3페이지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 이 은명동 나눔센터가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읍면동 활성화한다고 22개 읍면동에 네. 지금 이제 종전에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분야까지 다 관리를 못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봉사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처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가 이제 뭐해서 22개 읍면동별로 나눔 센터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그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저기가 된 겁니까? 그 나눔센터로 이렇게 읍면동 나눔센터가 한 게 최근에 하신 건가요? 예, 오래됐네요. 예, 그게 17년, 아, 18년도 17년, 예, 그때. 17년 만에. 그럼 꽤 오래됐네. 제가 이제 비전이동장 할 때 예. 그때 처음 구성이 돼서 운영하기 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읍면동별로요. 예, 읍면동별로. 그럼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읍면동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 좀 다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제 복지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들 그 지원해주는 협의체입니다. 그쪽은 복지 쪽, 이쪽은 봉사 쪽이고. 예. 그다음에 평택시 그 착한 실천 아파트 봉사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참여가 많습니까? 이 아파트들 이제 아파트 봉사단. 그 아파트 이제 올해 21년도에 5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 용이동 이편한 1, 2단지, 그다음에 센트럴 자이 3단지, 고덕 파라곤동 뒤에 5군데가 돼 있는데 여기가 그 아파트 그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친환경 이런 자연배원 그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스팩 같은 거 재활용 사업 한다거나 또 이제 뭐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일반 뭐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게 자원보 그 환경 보존에서 큰 활동이거든요. 그런 거를 솔선적으로 실천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착한 실천 아파트 봉사단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시 전체로 좀 이렇게 좀 보급이 많이 됐으면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뭐 보조하는 게 좀 있습니까? 이쪽 착한 실천 아파트 봉사단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한 600여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 이제 뭐 벼룩시장이라든가 이제 녹색 장터, 그다음에 환경 캠페인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아이스팩 수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이제 일부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가는 아파트에서 그 아이스팩 모으잖아요. 네. 그거 신청하는 아파트만 주는 건가요? 하는 건가요? 현재 요거는 실제 그 환경 파트에서 네. 요거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별로 아이스팩을 이제 그 모아 가지고 수거업체에다가 이제 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갈 건데 네. 그 아파트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들이 네, 네. 해당이 하는 되는데 아파트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개도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에 그 폐건전지도 굉장히 잘 모으다가 요즘 좀 덜 되고 있고 알뜰장터에서 그걸 갖고 오면 뭐 휴지로 바꿔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 아이스팩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아파트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오히려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모아서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들든가 이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어차피 이제 그 자원 순환이라든가 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음. 그냥 버려지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해한 거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환경 차원에서 자원 순환 차원에서 별도로 사업을 보급 그렇게 그 사업 확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여기서는 이제 얘기가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데 환경 파트에 전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뭐 만나면 하겠지만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자치협력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환경국에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을 위해서 모으는데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굉장히 이게 사업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안 해요. 모이는 양에 비해서 업체나 여기에서 사용을 안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자원순환과랑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데 연계해서 보급하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저기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에서 보시면 그 평택시 장학관 운영이 지금 한 150명 정도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입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잘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예, 입실 기준은 그 매년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성적이나 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남자가 이제 57명, 여자가 93명 정도가 되는데 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층별로 자르다 보니까 한 층에 이제 여자 쪽이 많으면 그 층을 다 여자로 사용을 하고 그런 비율 때문에 이제 좀 남자 여자 비율이 좀 틀리기는 하고요. 보통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입사한 친구들이 2.8대 1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8대 1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3인실이 있고 뭐 5인실이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3인실이 있고 6인실이 6인실인가요? 있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그런 거 좀 아무래도 있겠죠. 학생들이.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들어갈 수 있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 사항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학생들한테 그 비용은 어떻게? 매월 20만 원을 내면 20만 그 원. 이제 아침하고 저녁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은 저렴하게. 그럼 여기에 이제 시의 예산도 많이 좀 들어가겠네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4억 4천 정도 들어가고 1년에 있습니다. 연 한 4억 4천. 예, 맞습니다. 관내 학생들이니까 좀 잘 좀 그 뭐야 이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쪽에 뭐 지원하는 뭐 음식도 그렇고 뭐 좀 잘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선발하는 데서 좀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하게 물론 하시겠지만 또 이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경비 지원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학교에서 얼마 정도 이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특색 있는 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교육 과정이 다 공통적으로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요 이제 빛깔 있는 우리 학교 같은 요런 과정을 둬서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이제 사업을 가져오면 그거에 따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고요. 대신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율성을 좀 부여해 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여한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저희 그 114개 학교 전체가 다 요 부분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4 예. 전체가 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진로 체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로 체험 지원을 위한 진로 큐레이터 인력부 양성 및 활용 100명. 이 진로 체험 지원에는 어떤 그 체험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진로 그 체험 그 행사로는 이제 진로 진학 박람회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직접 그 체험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는 저 온마을 클리닉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뭐 진해학교나 섭길이나 한국 소리터 뭐 이런 평택 홍보관 이런 곳에 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거 그 버스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한번 신청하면 다 이제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그 뭐 그러니까 다음 미래에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뭐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거는 이제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이라고 해서요. 아, 예, 요거는 이제 진로 자기가 뭐 컨설팅을 또, 프로파일러나 무슨 뭐 승무원이나 뭐 이런 그 각종 직군 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를 방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농업에 관련된 진로 뭐 이런 것도 요구하는 저 수요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거의 농업 요즘 뭐 농업이 이제 선진화돼 가지고 젊은 청년들도 이제 많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수요나 뭐 시에서 그런 거를 뭐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갖고 계시나요?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온마을 원크릭 때 네. 농업기술센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체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농가들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영농 체험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젊은 우리 청년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20페이지 공정한 계약 행정 이쪽 관련해서 즉 관내업체 공사 용역 계약 체결 및 생산 제품 우선 구매가 한 644건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네. 평택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 입찰이나 위탁 사업 이런 운영에서 평택 업체에게 뭐 좀 뭐 베니핏을 준다든가 그런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가점이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그 지역 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업체로 제안해서 평택시 관내 업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대개 수의 계약은 이제 관내 업체하고 하고 있고요. 가점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 업체가 한 몇 프로 정도 계약을 합니까? 전체 워낙 계약 건수가 엄청 엄청 많은데요. 많아가지고, 예, 네. 그거 뭐 지역 업체 비율은 따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입찰 같은 경우에는 뭐 관내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되는 비율은 좀 적습니다. 적죠. 예, 예. 그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다 틀리겠지만 항목마다 틀리겠지만 그걸 좀 우선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를 좀 배려하는 그런 거를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택시에서 그 계약
체결한 그러니까 우리 시 업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준비되면 한번 시업 이제 그 분야별로 엄청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제가 질의하고 그 지금 두 분 안 하셨으니까 그 식사하고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변화하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제 어제 이제 기획실 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 새로 들어오는 구급 공무원분들이나 뭐 7급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 이제는 좀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뭐 여론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한 직장에 들어와서 30년, 40년을 보내야 되는 이 직장인분들 뭐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뭐 2,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돼서 계속 돌게 되고 그리고 뭐 일정 그런 어떤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30년을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의원들도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강해 줄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게 낙인되어지지 않게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생복지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좀 사례들이나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심각한 단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런 분들은 검사를 받지 않아요. 드러날까봐. 그걸 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뭐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런 정도 의무적으로 받으려니까 한번 뭐 테스트해보고 뭐 하는 분들은 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오히려 꺼려하는 숨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그런 어떤 심리적 상담을 받거나 치유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뭐 일반 뭐 제가 뭐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가고 뭐 입이 아프면은 뭐 이비인후과 가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좀 낙인되어지지 않게 그들이 마음 편히 심리 치료도 받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적극 저도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실 그런 일을 겪는 직원들이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심각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치료를 안 받으려고 네. 하는 경향도 세서 저희도 이제 전체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심리 상담하는 50명 이외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일반 기업 사기업들은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회계부서로 신입 사원이 돼서 뭐 대리로 진급하고 뭐 이러면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를 이 사람들 아예 안 보는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계속 이 안에 뭐 존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제가 말은 쉽지만 이 부분이 실행되어지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단계가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콘도도 있고 뭐 카라반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콘도가 지금 보면 뭐 42구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공직자분들이 제가 민선 7기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가 한 1,800명 정도 저희 정규직 일반 공무원들이 1,800여 명대였는데 지금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4년 동안 굉장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콘도 이런 거 이거 젊은 공무원들 안 가지 않습니까? 잘 가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성수기 때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 구자 신청해서 당첨될 확률이 무지하게 낮죠. 아닌가요? 예, 성수기 때는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주말에는 이제 또 사용하는데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또 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호캉스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이런 콘도 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트렌드에 이분들이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어떤 정말 여기 정말 잘 돼 있고 가고 싶다. 야, 갔다 오면 힐링이 되고 좀 편안함이 있고 다시 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템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신안군이나 제천이나 뭐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수기 때 쓰려면 저희 평택시에서 예를 들면 신안군에 펜션을 아예 매입을 하는 거죠. 구자 이 활동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곳은 평택시에서 아예 그 어떤 그 펜션을 매입을 해서 거기 성수기든 뭐든 상관없이 좀 이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발상의 전환들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뭐 카라반도 그래도 활용도가 좀 있죠. 지금 이용도가. 예, 저기 카라반도 지원하는 그 한도만큼 지금 다 지원 네네. 그렇기 사용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 필요한 니즈들을 시대적 그 필요들을 좀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요 부분 국회의원수가 90명 잡혔고 선진지 탐방이 16명인데 다른 겁니까 이게? 예, 선진지 탐방은 그 국무총리 모범공무원하고 음. 예, 시장 모범공무원 표창 전년도에 받은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 받으면 그 일반 표창은 안 되고요. 모범공무원 연말에 아, 선정하는 부분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 애들 지금 계획은 하고 예,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단체로는 저희가 움직이는 게 좀 제한이 네, 돼서 네. 개별적으로 좀 아.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대학원이나 이것도 저희 8대에서 계속 주장해서 이게 이제 1이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학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평생 교육이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뭔가 도전할 수 있게 좀 계속적으로 개방을 해줘야 그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국장으로 퇴직하는 분들의 연금과 지금 구급 들어오는 분들의 연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뉴스에서도 며칠 전에 이제 SBS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이제 좀 선호하는 직장에서 점점 좀 이게 좀 낮아지는 선호도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질의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과장님들도 일할 맛이 나겠죠. 그리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질의 의원들 그 직원들이 들어와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12쪽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을 위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뭐 법이 새로 제정이 되는 겁니까? 제정이 됐습니까? 제정은 되는데요. 네. 1년간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예. 시행이 되는데 시행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네.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 등록을 하는데 예. 그렇게 등록을 하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제 협조가 이제 가능할 거로 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해하는 거랑 약간 지금 이야기들이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방범대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방범대를 이제 명칭을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병 전후에 네. 그 시민 경찰의 명칭을 그렇죠. 쓰더라 하더라도 네. 활동이 자율 방범대 목적으로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자율 방범대 그 운영이라든가 지원을 관련돼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는 제가 지금 입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조례가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법률이 그런 명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그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계단체도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시민경찰이나 어떤 그 기존의 뭐 자율방범대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동순찰대나 어떤 순찰단체들 해병전후에 뭐 해서 이 분들의 통칭하는 조례다. 그리고 법률이다. 예, 이 부분은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제 말이 다 맞죠? 예, 위원장님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제가 질문을 짧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